안녕하세요. 저는 리듬 디자인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론정보 전공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파트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저는 ISTP라고 박명수 씨랑 같은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분야는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 영상을 교차 편집하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 영상을 송출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소외계층의 삶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 전에는 이분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나 하는 그런 무력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듬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한 마음도 크고 좋습니다. 리듬에서 활동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사례는요. 어떤 사례자 분께서 좋아하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직접 만든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생활 환경으로서는 조금 열악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례자 분께서 그 공간을 애정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되게 나쁘게 부각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부각하는 대신에 사례자분에게 이입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디자인에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사례자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묘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자의 삶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이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자의 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에 잘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리적인 콘텐츠의 강력한 힘을 좀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례자분께 상처를 드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부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23살 진예은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리듬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2021년도 2학기부터 했어요. 저는 ESFP예요. ESFP. ESFP 그 명칭 있잖아요. 그 뭐뭐 하는. 모르는데? 전 책 읽는 거 좋아해서 한국 소설을 주로 읽어요. 재밌게 읽으신 한국 소설이 있으신가요? 그 천상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요. 일은 없고 지금 휴학해서 영화관 알바하고 있어요. 영화 어떤가요? 영화관 알바 좀 사람 많을 땐 바쁘기도 한데 아무래도 다 또래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래 사회적인 거에 관심도 많고 사회적 약자랑 공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원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었어요. 제가 첫 사례 인터뷰를 아마 크리스마스 때 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약간 축제 분위기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과 그 사례자분의 상황이 좀 대비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굴곡이 많은 삶을 사셨는데 그런 날에 그런 사연을 또 들으니까 되게 대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확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던 날이고 제 첫 인터뷰이기도 했어서 그날을 좀 잊지 못하지 않을까. 답할 때 힘든 점은 저는 그 글을 쓰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세하게 계속 약간 캐물어야 하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남의 아픔을 좀 끄집어내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사례자분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글에서 이제 표현도 그렇고 아무래도 너무 불행하거나 그런 안 좋은 점만 강조를 하면 사실 상처가 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유의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작년 마지막 총회 때 회장단님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순 없지만 사례자분의 세상에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막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이자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학과까지 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편집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고, 리듬에 들어온 지는 이제 2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는 ENFJ를 꿈꾸는 ESFJ입니다. 왜 꿈꾸시죠? 꿈이 드라마 PD이기 때문에 확실히 창의력,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ENFJ를 꿈꾸지만 여전히 현실형을 바라보고 있는 ESFJ예요. 제 관심 분야는 그래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드라마 하나만 좋아하기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 웹툰, 광고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느 분야든 다 스토리를 접목하잖아요. 볼거리가 많아져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일은 영어 과외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은 촬영과 편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드라마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과 편집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꿈입니다. 멋있어요. 사실 제가 터득한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다가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촬영, 편집을 좋아하는 저에게 미디어 봉사 동아리라는 특징은 되게 메리트가 컸습니다. TF팀으로 리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일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사례 촬영 날인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힘드신 사례자님이셨는데도 앉아서 열심히 인터뷰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터뷰 답변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례자님이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실 때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리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례자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구성할 때도, 그리고 최종으로 영상본을 다시 검토할 때도 사례자님이 이것을 보시고 상처를 받으시지는 않을지를 가장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집행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하는 거는 사례자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동아리를 시작했던 마음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첫 사례는 편집만 맡게 돼서 그냥 받은 영상을 구성하는 일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례 촬영을 나가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사례자님한테는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를 너무 몸소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는 책임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재학 중이고 지금 전기전자공학부를 복수 전공 중이에요. 지금 3학년 2학기 다음 학기 이제 할 예정이고, 지금 리듬오프 호프는 이번 다음 학기 하면 이제 총 4학기째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작곡 파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2학기 동안 운영관리국을 맡았고, 이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작곡 파트장을 맡을 것 같습니다.
INTJ고요. 과학자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요즘 제가 공포 영화에 좀 꽂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밤 12시쯤에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방으로 다 이제 자러 들어가면 저 혼자 이제 TV 켜놓고 불 다 꺼놓고 영화 공포 영화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좀 처음에 이제 막은 여기 지원했을 때 막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꿈 같은 좀 이제 위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작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학원을 가가지고 작곡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좀 배운 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하죠. 에브리타임을 통해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제가 촬영 사례를 19년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례자분이 저장 강박증이 있으신 할머니분하고 그 자녀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촬영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딱 사례자분 집에 갔는데 이제 저장 강박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온 집에 좀 쓰레기가 이제 버려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도 보고 이제 막 집이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크게 뭐 작곡 파트가 사실 이제 촬영을 나와가지고 크게 도울 수 있는 게 막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옆에서 이제 좀 뭐 말동무 해드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례 진행하면서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이게 집이 되게 이렇게 좀 막 무너져 내리고 쓰레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모금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좀 뭐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그때 또 모금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관에서 이렇게 사례자분들이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감사했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이 정말 깨끗해지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되게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좀 막 미약하게나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참 이게 좋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작곡 파트를 진행할 때는 이게 이제 영상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음악을 입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음악을 먼저 만들고 영상을 그 후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막 음악에서 막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없게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이 이제 좀 더 잘 이제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나 혼자 이제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고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내 앞가림이나 좀 잘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좀 덜한 편이고 뭐 긍정적 걱정도 좀 덜한 편인데 내가 이렇게 좀 남을 이렇게 막 크게 돕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좀 돕고 살 수 있으면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엄청나고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뭐
위아더 워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듬 오브 호프에서 지금 3학기째 촬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촬영 파트장 김나연입니다. 영화 촬영 전공이라서 영화 쪽에 일단 관심이 많고요. 롯데월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휴게 시간이라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짐 자무시 감독님의 패터슨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영화가 되게 일상적인데 일상을 다 영화로 표현한 거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 때 최대한 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것조차 쉽지 않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저도 항상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리듬의 가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리듬 오브 호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파주로 사례 참여를 갔다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밥솥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밥솥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후원을 밥솥을 받으셨는데 전에 쓰던 밥솥도 괜찮게 사용을 하고 계셔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팔려고 하시는 건 줄 알고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도 받은 만큼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례자분들이 밥솥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따뜻한 말이었던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촬영 파트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사례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있으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리듬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리듬에 돌아오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조금 더 멋진 리듬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앞으로도 많은 리듬이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만약 이제 지원하게 되는 리드미 분들이 크게 막 부담을 이제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 막 지원할 때는 막 나는 이제 누구를 막 도와야 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막 지원했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원한 게 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하시게 된 분들은 너무 크게 부담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공고만 본 리듬이들에게는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지원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확실히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충분히 다른 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서 하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열심히 차례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이쪽 이런 남을 도와주고 싶고 좀 재밌는 동아리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회 불합리함에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분들이라면 리듬에 오셔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